자, 마지막 세 번째로 효과를 봅니다. 자, 먼저 처벌을 보면 40조에서 말씀드렸죠. 한 개의 형으로 처벌하되 가장 중한 죄로 처벌을 한다 그랬고, 여기서 중한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형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중할까? 형의 경중 판단인데요. 형법 제50조에 따라서 정합니다. 50조는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이건 적지 마시고 사형 뒤에 나올 텐데요. 사형이 제일 중하죠. 그 다음에 징역이 중하고, 그 다음에 금거죠, 금거. 그 다음에 자격 상실, 정지, 마지막에 벌금, 그 다음에 구류, 과료, 몰수에 의한다는 것이 뒤에 나와요. 그것에 따라서 형의 경중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그 밑에 나와 있는 38조 제2항 밑줄 그으시고 X, 이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50조를 갖고 정하는 것이지, 빨간색으로 50조를 갖고 정하는 것이지 38조 2항을 갖고 정한다고 하면 틀려요. 자, 밑에 형의 경중 비교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학설과 판례는 전체적 대조주의다 체크하시고, 전체적 대조주의가 뭘까? 자, 실질상 수재이기 때문에 상한, 하한 모두 비교해야 돼요. 모두 비교한다. 이것이 전체적 대조주의입니다. 따라서 수재의 법정형 가운데에서 상한과 하한을 모두 다 중한 형으로 처단해야 되고, 경한죄에 대해서 병과형, 부과형이 있을 때는 이것도 병과를 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은 판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판례 나와 있죠?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별표 쳐보시고. 자, 1번 볼게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많이 있죠. 공무원이 취급한 사건은 위에 나와 있는 이런 사실관계도 있을 것이지만, 판검사 있죠. 판검사. 판사라든지 검사가 하는 문제. 판사는 뭐 판결, 그쵸? 뭐 검사는 기소권 문제에 대해서 돈을 주면서 형량을 약하게 한다든지 기소를 안 하게 한다든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변호사죠. 변호사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변호사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판검사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서 청탁,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청탁, 알선을 해준다고 기망합니다. 기망하면서 돈을 받아냈을 때 이것이 사기죄가 되죠. 사기죄. 그리고 이것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일 잘하는 것이 전직. 예를 들면 전직 부장판사.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적을게요. TV를 나오는 거 보면 다 그래요. 이 변호사가 그냥 변호사가 아니고 초짜 변호사가 아니라, 초짜 변호사는 누가 돈 갖다 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 어떤 변호사는 가면 전직 부장판사라든지 부장검사를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있죠. 그쵸? 그래서 전관예우를 받는 사람들이면 더 좋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해서 이제 사건을 맡잖아요. 사건을 맡을 때 내가 과거에 판사 검사를 오래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판검사를 많이 안다. 그래서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청탁하기 좋다는 거죠. 사건 무마하기 좋고, 그쵸?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든지, 아니면 또 뭡니까? 기소권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등등 영향력을 행사해서 당신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해 줄 테니까 나한테 50억을 달라, 100억을 달라,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을 때 이것이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 그리고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된다. 근데 한 번 사기쳐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아시겠죠? 상상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상적인다라고 했을 때 지금 행위가 한 개인데 죄가 두 가지가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서 형의 경중 비교 방법 할 때 전체적 대조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자, 밑에 판례 2번. 가장 중한 죄를 처벌한다고 했을 때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을 한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전체적 대조주의. 됐습니까? 그러면 자, 사기죄 형량이 어떤지, 변호사법 위반죄 형량인지 어떤지 밑에 나와 있죠? 밑에 각주 1번, 각주 2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트 한번 펴볼게요. 노트 87페이지. 폈습니까? 이거 설명 안 드렸네요. 전체적 대조주의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A죄하고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예를 들면 A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플러스 10년의 자격정지, B죄는 1년 이상 3년의 징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죄가 더 중요한가요? 일단 징역은 징역끼리 한번 볼까요? 징역은 징역끼리 보겠습니다. A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한이 1개월입니다. 하한이 1개월이고 상한이 5년입니다. 하한이 1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론할 때 배웁니다. B죄는 1년 이상 5년, 3년 이하니까 하한이 1년이고 상한이 3년이겠죠. 그쵸? 그러면 상한, 하한을 모두 비교해보세요. 자, 하한은 하한끼리 비교해야 되고 상한은 상한끼리 비교해야 됩니다. 자, 5년이 중합니까? 3년이 중합니까? 5년이 중하죠. 3년 탈락. 하한이 1개월이 중합니까? 1년이 중합니까? 1년이 중하죠. 1개월 탈락. 그래서 둘을 합산하니까 합하니까 하한은 B죄가 높죠. 상한은 A죄가 높고요. 그래서 결국 중한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옆에 나왔네요. 옆에 하한은 1년 채택되었고 상한은 5년 채택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징역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B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A죄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 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채택이 되어서 결국 둘을 합쳐버리면 징역은 어떻게 된다? 징역은 1년 이상 5년 이하짜리가 되고 여기다가 플러스 10년의 자격정지가 병과되는 것이 바로 상상적 경합에서 말하는 전체적 대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밑에 판을 한번 볼게요. 지금 방금 장군관사 부지 경무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자,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각주에서 보았듯이 사기죄의 형량은 10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변호사법 위반죄 같은 경우는 5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가 거기다 뭐가 추가되었냐면 필요적 몰수 추징 조항이 병과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징역과 금고는 어떤 것이 중요한가요? 전체적 대조주의에 따랐을 때 사기죄의 징역이 더 높죠. 변호사법 위반죄보다는. 그래서 징역은 사기죄가 채택되었고 변호사법 위반죄는 탈락. 벌금은요? 2천이 더 중하죠? 2천이 채택되었고 변호사법 위반죄가 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법 위반죄의 경우는 필요적 몰수 추징 조항이 있지만 사기죄의 경우에는 필요적 몰수가 없잖아요. 그쵸? 결국 이 두 가지 중에서 전체적 대조주의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 자,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징역, 벌금이 더 중하니까 징역과 벌금은 사기죄의 정한형으로 처단하면서 여기다 뭘 병과한다? 변호사법 위반죄의 경우에 나와 있는 필요적 몰수 추징을 병과한다는 것이 전체적 대조주의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판결 유지와 보시게 되면 자, 3번입니다. 체크하시고 자, 사기죄하고 변호사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자,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하면서도 맞죠? 징역과 벌금이 더 중했잖아요. 이때 필요적 몰수 추징에 관한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서 추징하는 것은 적법입니까? 위법입니까? 적법이죠. 적법이다. 이것을 위법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색깔칠하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노트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징역과 벌금은 사기죄의 정한형으로 여기다 플러스 필요적 몰수 추징을 병과한다고요. 이것이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됐죠? 다시 와보시게 되면 이제 1번 무지 잘 나옵니다. 1번 무지 잘 나오고 2번 무지 잘 나오고 3번 무지 잘 나오고 됐죠? 수십 번 나왔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판례도 앞에 나와 있는 이 판례를 통해서 이해가 되셨다면
밑에 있는 판례도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출제가 잘 안 되니까 제가 패스할게요. 패스 안 해도 되는데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상상적 경합관계 있다고요. 뭐가? 업무상 배임죄하고 영업비밀 국외 누설로 인한 관련된 법률 위반죄. 이 두 가지가 상상적 경합관계입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형량이 업무상 배임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형으로 처벌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형이 약한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 벌금형이 있다는 거예요. 벌금형이 있는데 이것을 병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징역은 배임죄가 높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벌금형이 더 있더라. 벌금형을 병과해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체적 대주주의 방법에 따라서 그런 판례입니다. 자, 두 번째 소송법적 효과 볼게요. 자, 과형상 일죄이기 때문에 소송법상 한 개의 사건으로 취급되는데요. 자, 여기서 2번 체크. 상상적 경합관계는 수재 중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효력과 기판력은 전부에 미친다. 어서 많이 봤죠? 포괄일지 할 때도 했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상상적 경합관계 있을 때 그중 일죄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빨간색 기판력 동그라미, 일죄에 대한 기판력은 다른 죄의 경우에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자, 실질상 수재이기 때문에 밑에 두 번째 값 보세요. 친고죄의 고소와 공소시효도 각각의 죄별로 따로따로 논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밑에 판례 나와 있죠? 아니죠. 노트 다시 한번 가보세요. 노트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이 사기죄하고 변호사법 위반죄가 각각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럼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있고 변호사법죄의 공소시효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 공소시효가 각각 따로따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각각 수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자,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각각 따로 동그라미 따져야 할 것인 바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그와 상경관계 있는 사기죄까지 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됐어요? 완성된다 그러면 틀려요. 밑줄 그으시고 X. 됐죠? 이 두 가지 판례까지 같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